자,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니, 이거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오랜만에. 이거 뭐, 저 논문을 주신 줄 알았어요. 누가? 지금 아니, 제가 정리를 했는데 기사를 프린트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아니에요. 기사도, 앞으로 몇 장은 제가. 이 글씨체 보니까 이거 저 맥으로 하신 것 같은데? 타이핑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앞에 한 두세 장 정도는 제가 정리한 거고요. 뒤에는 이제 기사를 드렸는데, 여기 출력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다 모으시면서 이렇게 맥으로 해서 페이지가 막 아니, 근데 많아지고. 이게 범죄 일람표가 있는 걸 보니 목록이 많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일단은 SBS나 KBS에서도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내용이 의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뭐 SBS나 KBS가 근거로 해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는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 아주 세밀하게 방송이 나왔어요. 네네. 그럼 이제 범죄 일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들 계세요. 이거는 이제 공소장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었다라는 이 공소장을 쓰는데 몇 월 몇 시에 누가 어디라 주고받았는지 이 내역이 아주 많잖아요. 아주 이 많은 내용을 그리고 몇십 명이 되는 주가 조작의 어떤 그 정황들을 공소장으로 이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범죄 상세 목록을 표로 정리한 그게 바로 범죄 일람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글로 쓸 수 없어서 표로 만들었다. 그렇죠. 네. 공소장에 근데 여기에 이게 아주 명징한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이 작성한 이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가 289회 등장합니다. 그래요. 이름이. 예. 289. 일단은 범죄 일람표가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주가 조작의 기술, 이거를 뭐 너랑 나랑 짜고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격을 불린 내역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장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걸 막 사들여서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장이 딱 끝나게 해서 마지막 끝나는 가격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괜히 막 비싼 가격을 불러서 샀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 주가 조작 기술에 따라서 범죄 일람표 1번, 2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범죄 일람표 1번 이렇게 짜고 주고받는 거래에서 522회의 이 거래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는 게 5분의 1이 넘습니다. 5분의 1, 106회가 이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면 8억? 내가 그렇죠. 받을게? 지금이야 몇 시에? 지금 너 8억? 이거 받아? 얼마에 받아? 그리고 이거 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사과 가게가 쭉 있는데 한 사과 가게만 막 붐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 저기 사과가 괜찮은가 봐. 맛있나비요? 저기가 맛집인가 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거래가 막 활발하게 만드는 척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죠. 바람잡이들이고 그렇죠. 바람잡이들. 알고 맛집에 줄 서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서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짜고 치는 그 가족들이더라라는 거 뭔가 지방 일이 사람들이었어. 아니, 결혼식 때도 보면은 사람이 없을까봐 또 사람을 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저절로 올라가. 서로 막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팔고 여기가 핫한가 사주고. 보다. 라고 그리고 종가에 갑자기 크게 찍고서 그 다음 날에 보면 야 이게 어저께 종가에 완전 오르면서 찍었는데 이거 뭔가 핫한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시작할 때 영향을 주죠. 이런 식으로 관여했던 게 178회, 106회, 총 290회 이상이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표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선 이름이 등장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일람표는 뭐냐면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들을 쭉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씨가 경선 과정에서 신한증권 계좌를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오픈을 했고 2010년 1월에 일부 계좌를 오픈하면서 이게 좀 의혹과는 동떨어진 쪽을 공개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한증권 계좌를 한 개만 오픈했는데 이 검찰이 파악한 공소장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에 들어간 이 계좌를 보니까 김건희 씨 계좌가 한 개가 아니라 5개였다는 거죠. 다른 그러면 은행이나 그렇죠. 증권 사건. 이 공개하지 않은 계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황에 들어간 이 의심 계좌 중에 또는 문제 있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계좌 중에 김건희 씨 계좌가 5개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중에 한 개만 공개한 거죠. 미래에셋, 뭐 DS, 하나, 대신 이렇게 4개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 1, 2, 3 범죄 일람표에 또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아, 최은순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정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영혼의 반지. 우리 프로그램. 그렇죠. 시민전 평론가랑 네. 고정이에요, 고정. 네.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이제 보통 2010년 1월 12일에서 13일에는 김건희 씨 계좌 5개 중에 2개에서 투자 회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서 모으는 그런 시기로 보이고요. 25일에서 28일 사이,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사이 동안 마지막 주 구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의 정황이 보이는 그런 거래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5일 중에 5일 다 이게 뭔가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씨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만 잘 들여다보더라도 이 범죄 내역, 주가 조작의 정황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거래량의 30% 이상을 한 계좌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감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일 거래 중에 이틀 이상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이 한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계좌 담당자에게, 계좌 본인에게,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와이프는 계좌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뭐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30% 넘는 거래가 5일 중에 4일입니다. 그럼 5일 중에 4일은 문제가 돼서 이건 전화를 반드시 했겠네. 본인에게 연락이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5일 동안의 이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딱 하루 28일 이 주가 조작 기간에 좀 다른 동향의 이 흐름이 매도 매수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갑자기 아까는 뭐 종가 마지막에 그렇지. 닫기 전에 거래가 되거나 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많이 올려놓고 그렇죠. 그 이튿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사게끔 그러면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월 28일은 점심시간에 갑자기 10만 주가 팔려요. 점심시간에요? 네. 그런데 가격이 엄청 낮게 팔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게 팔아놓고서 몇 시간 있다가 6만 주를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사요. 자기가 팔았던 거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자기가 돈을 이제 괜찮으니까 가격에 내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걸 다시 살 리가 없잖아요. 근데 10만 주를 아주 가격에 낮게 팔아놓고서 몇 시간 있다 6만 주를 도로 삽니다. 이게 김건희 씨 계좌에서 김건희 씨와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 주고받기를 한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와 주고받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점심시간이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시장에다가 낮게 이걸 시세보다 낮게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얼른 쏠랑 가져가면 안 그쵸.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다 밥 먹으러 갔을 때 거래량이 가장 낮은 때라고 해요. 점심시간에? 거래량이 그렇겠죠, 가장 낮은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10만 주나 싸게 내놓고 그걸 쏠랑 엄마가 사게끔 그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범죄일람표, 검찰이 파악한,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범죄 행위가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데 검찰이 왜 이걸 수사하지 않았느냐, 왜 기소하지 않느냐 충분히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의 경우는 2010년 5월까지 통장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랑 손절하고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파악한 주가 조작 시기가 이 2010년 1월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0년 9월 이후 10월부터도 이상한 주가 조작, 막 2배로 뛰는 이상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시기에 이번 SBS 보도에 따르면은 투자했던 금액보다 9억 원 이상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계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5월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라는 경선 당시 거짓말인 게 판명됐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래서 5월 이후에 계좌 거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주식을 하긴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윤석열 후보가. 거래는 있었지만 주가 조작은 안 했다. 그렇죠. 주가 조작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주가 조작의 가장 의심스러운 시기에 김건희 씨가 9억이나 벌어들인, 갑절을 벌어들인 뭐 이런 거래 내역이 검찰이 파악한 자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검찰이 파악한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사람이 91명입니다. 이 계좌 주인 91명 중에
가장 수많은 계좌를 동원한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 계좌 하나를 동원하거나 2개를 동원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상위 5명만 계좌를 4개나 5개 이렇게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5개나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91명 중에 상위권에 드는 거고 매수 액수로는 전체 91명 중에 4위입니다. 매도 액수까지 합하면 거래 액수는 거래 액수가 김건희 씨가 4위라는 네. 거죠? 매수 액수로는 4위, 매도 액수까지 합친 거래 액수로는 3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범죄일람표에 나오지 않는 주문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91명의 계좌주 중에서 이렇게 계좌 수를 가장 많이 동원한 5명 중에 1명, 매수 액수로는 거래 액수가 3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 1명을 왜 불러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동안 덮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나온 5개 계좌를 다 오픈하시면 됩니다. 신한증권 계좌 오픈하셨을 때 딱 그 부분만 하면서 5월 이후는 개인적인 그냥 거래지 문제가 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또 해명해요? 네. 뭐 그런데 5월 이후 2010년 9월 이후 10월부터 이상한 거래 징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많은 말씀 하지 마시고 거래 내역 공개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가 조작에 우리 와이프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황상 대법원에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이 계좌주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절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가 이 정황상 5개의 계좌를 자기가 운영하면서 이걸 몰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0년 5월까지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그 신한증권에서 돈을 뺍니다. 그리고 동부증권인가 거기로 돈을 넣었다가 갑자기 그 시기 이후에 3개, 4개로 이 계좌를 쪼개서 돈을 또 따로 넣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굳이 3, 4개로 계좌를 나눠서 넣는 그 움직임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가 숨기고 싶은 게 있거나 또는 뭔가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때 이렇게 쪼개기로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의심 정황은 2010년 5월 이후 9월에서 10월 손절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기간 이후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계좌 내용을 다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에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근데 지금 저는 이 주가 조작이 도대체 얼마의 돈을 동원하면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맞아.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뉴스타파 기사를 보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시가총액이 윤석열 캠프 주장은 1,000억 원대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1,000억 시세를 원대였다고 움직이려면 해요. 최소한 100억 이상의 돈을 동원을 해야 10% 이상은 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시가총액은 370억 정도였고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2009년 10월부터 1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억 원가량을 가지고 움직였던 충분히 김건희 씨는 충분히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이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한 주식이 1억씩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0배 넘는 돈이 유입이 돼서 이걸 사고 판다? 그럼 충분히 주가 조작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 갑자기 10억 정도만 들어왔다 갔다 한 10배가 폭등을 한 건데 그러면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뭐 이것도 역시 의혹적입니다. 또 이거 갖고 뭐 우리가 어떤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언한 걸로 오해하지 이렇게 마시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고발하면 또 고발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네. 이 모든 의혹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혹이란 말을 벗어던지기까지. 네. 이게 뭐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났다고 난 보는 건데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하지 말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되려는 그 후보의 가족의 일이라면은 이제 빤스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빤스는 안 내렸으면.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감사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지금 검찰은 거의 이게 소환 통보까지 했으니까 이제 준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검찰이 부르는 거 뭉개고 3월 9일까지 한번 개겨보자 이러지 말고 정말 검찰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국민들에게 정말 몽땅 다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범죄는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아주 흉악 범죄거든요. 네. 남의 주머니 터는 거잖아요. 이것도 개미들. 절도예요, 절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 들고 들이대는 사람만 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이렇게 불공정 거래로 정말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먹게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21세기 강도입니다. 개미 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미 할기. 주식 때문에 이혼한 가정 되게 많고요. 그럼요. 파탄난 집들 되게 많습니다. 그 주식으로도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 사유가 왜 화색이 충분하다고 돕니까? 선생님이 그때.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턴이 좀 이상하다. 네. 그리고 갑자기 돈이 쏠렸을 때는 뭔가 작전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의심을 보통 사람들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김건희 씨가 알았냐 몰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통장을 4개씩이나 동원해서 움직였는데 본인한테 통보가 안 갔나. 그렇죠. 그리고 통장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일이 가능한가? 그 또 한 가지 정말 김건희 씨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뭐냐면 91명의 계좌주 가운데서 사실 검찰이 지금 작전이 들어간 게 2번이다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1차가 아까 2010년 1월 그리고 이후에 10월 달에 거래가 활발했던 그 기간도 2차 작전이 들어갔던 이때는 지금 구속 기소된 이 씨라는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활약하던 때입니다. 선수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작전의 선수와 1차 작전의 선수 이 두 명 모두에게 자기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예요.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만 빌려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두 기간 동안 각각의 다른 사람 선수들에게 자기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몰랐다? 글쎄요.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데 그걸 빌려달라 그래서 연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냥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 사이에 그런데 똑같은 거에다가 2번을 빌려줬다?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좌주 가운데서 1, 2차 이 작전 그 선수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게 뭐 추측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나온 사실들입니다. 지금 깨어나라 대한민국님께서 역시 저는 모르는 게 있었군요. 5억 9억 벌자고 주가 조작하는 어분간 사람은 없답니다.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인건비와 경비가 든다. 그게 그렇죠. 일반 상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9억은요, 잠깐 2010년 10월에서 11월, 뭐 1월, 요렇게 한 2, 3개월 사이에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2009년 12월 말쯤부터 이 계획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부터 사모아서 긁어모으기 시작했고 주식을 싸게. 그러고 나서 그 달 작전을 세우고 난 한 달째부터 조정하기 시작해서 그게 2010년인데 이렇게 오른 주식을 다 판 게 2012년 말입니다. 그럼 이 많은 기간 동안 사고 팔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SBS에서 보도된 그 5월 이후 40건 뭐 이거는 그 3달 동안의 기간 동안 9억이라는 차액이 계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던 그 계좌의 금액과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의 계좌의 금액이 9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전체는 만약에 그 금액에 아주 싸게 긁어모으던 시절에 산 거를 최고가에서 팔았다? 그러면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는 거죠. 잔고의 차액이 9억이라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이고 수산리님께서 통장 빌려준다는 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거래요. 그쵸.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은 자산가들은 그런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안다고 저희처럼 어벙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공인인증서까지 다 다운받아 주는 거라는 거죠. 쉽게 그냥 의리로 뭐 사적인 인연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의심을 지금 우리가 그럼 하고 진짜 있는 거래 내역을 까면은 되겠네요. 아주 깔끔하게 계좌 다 까면 돼요. 그럼 깔끔하겠네. 일정 기간 동안 뭐 다 지금 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좌를 벌어졌을 거를 좀 보여달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나머지까지 하는 4개를 왜 못 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범죄 일람표에 298회가 증정하는 사람 왜 안 부릅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2010년인가요? 경찰 내부조사에서 이게 이미 거래 내역이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왜 그게 검찰 수사에서 무마가 됐는지, 왜 더 이상 수사가 안 됐는지. 경찰이 이미 수사를 그렇죠. 했는데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두가 되게 된 겁니까?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기자가 취재를 해서 뉴스타파가 최초로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에? 그럼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네. 어떻게 우리 윤석열 씨가 검사로 있는 동안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네. 관련한 사람들이 다 14명 이상 구속이 됐어요. 다 도이치모터스에. 잡혀갔어요. 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운용했던 사람,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1월 첫 번째 긁어모으던 시절에 누구에게로 긁어모았냐? 자기 계좌로 자기가 권오수 회장 거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역까지 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데 권오수 씨와 선수라는 사람을 구속해서 기소하고 다 잡아가는데도 김건희 씨는 지금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 대선 후보나 경선 과정이 거치기 전에 이 얘기가 이미 나왔었나요? 그럼 그 이전에 그럼요. 수사했었으면 계속 나왔었죠. 정치적 논란 같은 건 있을 수 없이 문제를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아니 있지 않나요? 그 정계 입문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 그럼 그때는 다 조사를 빨리빨리 했었어요. 아, 뭐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못 하니까. 사실은 이제 SBS와 뭐 MBC, 뭐 JTBC가 이제 와서 보도를 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맘스 시사에서도 여러 차례 주가 조작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무엇보다 홍사원 기자님이 저랑 밥 먹을 때도 매우 숟가락을 내리치면서 KBS에서도 안 오랫동안, 치러준다고 네. 계속 이 노땅이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는데도 이게 메이저 언론사에서 잘 안 다루다 보니까 빨리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주가 조작의 의혹을 이렇게 강력하게 또는 검찰이 파악한 내역에 의하면 충분히 수사를 받고 해야 될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 모든 정보를 다 다루는 자리죠. 그런 네. 저기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고급 정보. 국내 정치를 다룰 수 없게 해서 그런데 옛날 뭐 박근혜 이전만 해도 어땠냐면은 대통령만 보는 신문이 매일 발행돼요. 대통령만? 대통령만 보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1면, 2면, 3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 별의 별, 와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정책 관련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아무개의 사생활과 관련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정보 라인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는 아무개하고 지금 동거 중이다.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불 꺼졌다. 뭐 이런 식의 경제인의 뭐 얘기든 연예인들의 이야기든 정치인의 이야기든 그렇지. 네. 우리가 찌라시라는 거를 보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요?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니까. 고급 정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각종 선거 앞두고 뭐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미 대통령 정도면은 지금의 아주 뭐랄까요, 왜 안심번호라고 하잖아요. 가상번호. 그러니까 아주 표본을 정확하게 맞춰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미리 알아, 결과를 다. 다음에 누가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에 있으면 기사로 안 나가는 정보 보고가 올라와요. 그렇지. 저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 정보 적본 권한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기자를 하게 보도국 되면서 문화부 차장 하셨어. 네, 그러니까 보도국에 올라오는 신문에는 안 나고 보도에는 안 나지만 기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정보. 예컨대
연예인 스캔들 나온단 말이에요. 네. A 씨, B 씨, C 씨 이게 다 이름이 다 까요.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오윤혜 씨가 재밌겠다. 어제 저녁에 누구랑 밥을 먹었다. 네. 근데 거기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것까지. 네. 이런 얘기들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때 시사평론가 하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다녔거든요. 네. 제가 또 나름대로 휴민트가 있어서 그렇죠. 그 정보 보고에 올라오는 익명을 다 네.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작가나 PD 분들한테 다 알려줘? 얘들아 뭐 이렇게 해서 정보 복지? 그러니까 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회당 5만 원 하던 때 내가 월천을 벌었어요 그때. 맞아. 아, 맞아요. 저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어느 정치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하고 제 이름도 기억 못하고 방송사 이름만 기억하고 갔던 어떤 정치인이 사석에서 걔는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방송국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걔 질문은 뭐 어떻더라. 그게 정보 보고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기자들이 자신의 필드에서 취재를 하면서 기사로 쓸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언론사에 알아뒀다가 기사의 소스가 되거나 혹은 나중에 그 정치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하여튼 그런 최고급 정보를 접하는 지위가 바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최고급 정보를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또 최고 결정권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그동안 양평 공흥지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뭐 내용까지 다 알고 정보를 알고 있고 관련해서 비슷하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결정해서 지금 한 것처럼 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와이프나 또는 뭐 장모에게끔 그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은 그냥 가만히 뭐 당사자랑 다르잖아. 어른들 보니까 뭐 아내가 한 짓이다, 아내가 한 짓, 집사람이 한 짓이지 뭐 그리고 뭐 결혼 전에 한 짓이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지금 주식 거래를 해오신 분이 또는 그런 패턴으로 땅 거래를 해오신 분이 수많은 의혹과 범죄 내역이 추정되는 분이 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간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소장에 들어갈 만한 범죄 일람표가 있는데도 우리가 납득할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영향력이 끼치지 않고 있는가? 만약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나머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알아. 내일 여기가 다음 주에 당연히 알죠. 어느 지역에 KTX가 놓여지고 알지. 어디에 역사가 세워지는 걸 알아. 그럼 우리 최은순 장모께서 거기 땅을 미리 사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태양광 산업이든 뭐 무슨 수소 전지든 이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걸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련한 주식 사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도 엄청 해먹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자금 마련하고. 아니 거기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법을 움직여서 분위기가. 자금 좀 세면서 자금 받아가면 되니까 뭐 그걸 대단하시- 사고 이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최순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악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 범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매우 적어요. 그 지금 그래요? 아까 네. 댓글에 저 정도 해갖고 저게 만약에 다 사실로 드러나면 대체 몇 년을 받을 수 있냐.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주가 조작이 못 나오죠. 일어날 경우에는 뭐 150년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고 못 나와요. 하고요. 아, 그래요? 못 나와. 150 년이요? 그리고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 벌금이 지금 어떠냐면요. 1억 원 미만의 피해 손실액을 주면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증명된 1억인 거죠, 그것도. 네, 그것도 증명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냥 주가 조작하고 조금 살다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9,600억 원대의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막 9천억 원, 뭐 몇천억 원 같은 벌금을 물리니까 자기가 남는 게 없으니까 주가 조작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이 남는 장사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차라리 뭐 진짜요? 번 게 더 많고. 그래서 이 주가 조작에 관련한 그 우리나라 형량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있어요.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주식 하세요? 전 합니다. 전 코인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렇게 크게 뭐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주가 조작 범죄가 얼마나 악질 범죄인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가장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또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불공정
공정거래 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돈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보고 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근간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후보가 맨날 주장하는 공정과 민주화를 흔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범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비중 있게 보도가 되지 다뤄져야 돼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전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혐의가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은혜 씨는 밤새서 공부했는데 저는 교과서 펴놓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건 탐사보도로 취재진들이 취재한 내용이 아니고요. 검찰이 자기네들이 쓴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내놓은 범죄 상생 목록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근데 왜 기소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 우리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 편향성의 화살이 두렵다고 칩시다, 검찰이. 왜냐하면 대선 후보니까 어떤 대선 후보의 아내를 겨냥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치는데 아까 제가 김용민 PD한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 정치판에 나오기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수사를 빨리 마무리했었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검찰총장이면 뭐 네. 수사하고 말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으로 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뭐 대선 전에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답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이 악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됐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 공소장에 들어간 이 관련한 내용들 왜 자기 부인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고 그 91명의 계좌주 중에서 왜 그렇게 많은 상위의 랭크를 차지하고 더군다나 2개의 검찰이 지정한 작전 기관이라고 보는 데서 두 선수들에게 계좌를 둘 다 맡긴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요. 오늘 그 MBC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은 네. 범행에 동원된 김건희 씨의 계좌가 모두 6개. 5개 개.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지금 신한 한 개. 하나. 계좌만 깠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5개가 더 있는 것이고 네. 수상한 거래 내역이 280여 건. 그런데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 그러니까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조사도 안 해요.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상하네요. 어느 주가 조작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이런 특혜를 받습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전공이 특수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거를 봐도 어떻게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부 검사들은 장부를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돈 흐름만 보니까 장부를 딱 보면 아 여기서 건너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검찰이 정리를 해놓은 표라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의심 정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공소장의 일부로서. 그런데도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거에 네. 대해서 이 후보가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전 매주 이제 신평론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법과 질서에 뭐 공정을 흐트리고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본인의 얘기를 주어만 바꿔서 하는 기분이 드는 거울 거예요.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렇게 막 자신만만한 얼굴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막 민주당이 엄청 큰 죄를 짓고 있고 법과 질서를 흐트리고 있고 막 없는 죄를 만들고 막 그래서 저 사람 연기에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마 지금 나오는 주가 조작 혐의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내가 한 거, 장모가 한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다르게 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신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괜찮다더라 이 소문 하나만 듣고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에 친구가 있었는데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주식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손들이 주식을 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슬쩍 얘기해주면 그것만 따라 사도 저보다 훨씬 재산을 빨리 벌어들어요. 네, 그 정도인데 청와대면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주식시장의 그 신뢰, 정의가 사라지면은 뭐 주식시장도 망하는 거죠. 예. 그럼요. 네, 3프로 TV 예. 때 맡기면 3일이면 답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생기고 맞아요. 기업들이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 물적 분할이네, 카카오뱅크 먹튀네 하면서 이거 다 법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와이프가 주가 조작한 거다 결혼 전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왜 윤 후보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답을 수사가 왜 안 되는지 검찰이 이만큼 파악하고 수사가 왜 안 되는지는 와이프가 아니라 본인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 대선 후보니까 와이프가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 다음은 고소하고마 기름입니다. 식용기름이 예. 다 거기서 거길 거라는 편견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고소하고마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은 일반 기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수준 있죠. 깊은 풍미와 고소하면서 깔끔하고 우리 집 반찬에 넣어 드시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식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지금은 향기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맛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구매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맛있고 건강합니다. 고소하고마의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생기름이 있고 공주시에서 직접 재배한 참깨, 들깨로만 차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온에서 볶지 않고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혼합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을 한 병씩 드리기도 하고 질 좋은 100% 국내산 고소하고마 기름 세트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봄맞이 선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기름 한 병 180ml 23,000원, 들기름은 180ml에 15,000원, 네. 생들기름은 18,000원. 선물용 세트는 이거 3개 들어있는 거 56,000원.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이 생들기름이랑 들기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에 편스토랑에 나와서 되게 인기 많은 배우가 유수영 씨잖아요. 네. 유수영 씨가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대한민국의 올리브유라고. 그러니까 저희 꼬마가 좀 살집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엄마와 다르게. 네, 근데 계란 프라이를 하루에 2개를 먹자면 입에 가시가 돋친 나이거든요. 어허.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식용유를 튀기는 게 조금 나쁠 것 같으니까 저번에 들기름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럭셔리하게 어릴 먹습니까? 때부터. 네. 이 참기름은 국내산이랑 중국산 완전 다릅니다. 향부터 아유, 수준이 다르죠. 진짜 좋은 참기름은 여러분 한 방울 하면 갑자기 온 집안의 참기름 향이 그래서 꼭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치트키예요, 치트키. 네. 그렇죠. 요즘에 들기름 보고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참기름만 먹다가 여기저기 야채 볶을 때 쓰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 참기름이 깨를 네. 압축하잖아. 압축해서 짜짜. 그게 나오는구나. 네. 네. 깨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와요? 깨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깻잎을 털면 깨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두 분은 아직까지 그 저도 몰라요. 깨를 터는 과정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타자, 깨 타자. 몰랐죠? 아니, 서울 몰랐어요. 첫 남자, 네. 광주 첫 여자. 아, 네. 그 저기 들기름은 들깨. 네. 들깨가 네.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가에 논두렁에다 쭉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자라요. 뭐가요? 그래서 그 들깨나 깻잎이 오.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잘 자라요. 그래서 저희 아빠의 설명에 의하면 유기농을 증명하지 않은 유기농 되는 게 깻잎이래요. 왜냐하면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참기름을 맨날 엄마가 동네 방앗간 가가지고 착즙해서 보내주는 걸 먹다가 네. 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참기름 한 병만 사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식용유만을 대표하는 참기름을 사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나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보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맞아. 냄새 들어보아도. 그러니까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기름도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구나. 네, 그걸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재명 후보자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저도 한 10표 정도는 충분히 충분히. 네. 정말 요즘에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제일 주변에 중요해요. 네. MZ세대가 되게 많고 다 유유상종이라고 정알못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치에 그렇죠. 관심 없는 네.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절대 먼저 전화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괜히 안부 전화 한번 합니다. 카톡 보냅니다. 뭔 일 없지? 잘 살지? 그럼 너무 반가워합니다. 워낙 한 10년 만에 연락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투표 때 그냥 다짜고짜 마음은 정했니? 물어봅니다. 무슨 마음? 이러게. 자, 3월 9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렇지. 근데 나는 인물이 없어만 이제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고. 그렇죠. 다 투표 포기하고 자체에 싶어요. 대해서. 예. 정말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너무 그 네거티브, 너무 서로 네거티브만 하니까 정책을 모르겠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그게 정말 아쉬웠어요. 저희는 이제 맨날 들으니까 어떤 정책이 있고 이 후보자는 뭐가 좋고 이건 좀 뭐가 나쁘고를 아는데 그냥 뉴스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네거티브만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로감을 내가 덜어줄게. 잘 들어봐. 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유를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는 왜 그런지를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너만 그렇게 투표하면 안 되고 가족들이 있지 너도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가족들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배웠던 확진 편향인가 다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같은 성향인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 주변에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도 해보고 해가지고 중도층의 마음을 좀 더 잘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윤혜 씨가 너무 똑똑해져서 약간 낯설다. 3월 10일부터는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요. 김수경 씨도 지금 전화 돌리는 중이라고.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리 길게 시간을 투자해도 잘 안 맡기시더라고요. 나를 믿고 내가 잘하겠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라고. 나를 믿어봐라. 근데 저희 시부모님께는 아들을 믿고 아들이라고 하셨더니 그래. 이렇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맞아요. 본인들만의 세계가 너무 확고하시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고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감옥 간다.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 내가 감옥 간다. 내가 감옥 간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 아니, 뭐라고요? 그때 그 말 너무 살벌한 얘기지.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는 진짜 정치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아주 짧게 어떤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링크해서 이렇게? 너무 매일 하면 지겨우니까 한 3, 4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어떤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DM이 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 어제 막 갑자기 새벽 3시에 DM이 막 XX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욕을 하나 했는데 제가 어제 올린 이 주가 조작 언론을 보고 화가 나서 막 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계속 정치 얘기하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피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지민님 소상공인이신가 봐요. 오늘 오전에 신청하셔가지고 300만 원 오늘 입금되셨다고. 오늘 오전에 아이고. 다행이면 1시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씨 되면은 더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손실 같은 것들을 정말 흡족하게 보상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왜냐면은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못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발생한 게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고마워해야지. 국가가 방역에 부담해야 성공한 게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한 탓인데 그 희생에 대해서 당연한 듯 하면은 기분 나쁘죠, 국민들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댓글 하도 빨리 올라와가지고.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 받는 대신에 이재명 씨 얘기하고 투표하라고 생일 선물 안 받는 대신에 멋지십니다. 야,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까 오윤혜 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판도라 진행자 바뀐다는데 오윤혜 씨 계속 나가냐고. 진행자 바뀌었습니까? 뭐 김현정 씨로 바뀐다고. 그래요? 아직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끝나야 제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은 그런 사람들만 나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맘스시사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고, 마음도 쏴주시고 한 이 시청자, 저요. 제가 이 성함을 까먹었다 그랬더니, 영희님께서 저요라고 손을 한 10개 판도라 게시판에 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는 아마 대선 전의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사전투표 전에는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우리 신평론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